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 관심이 참 많죠. 그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 1일 부로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에 그 양도할 때는 70%, 1년 이상일 때에는 일률적으로 60%로 고정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혼동이 많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즘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오피스텔 분양권과 또는 오피스텔이 완공을 입주하고 나가지고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라고, 그리고 취득세율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분양권을 이야기할 때는요, 분양권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일반 분양권, 주택 청약에 의한 분양권이죠. 일반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분양권이 있겠죠. 조합원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하죠. 세법에서는 입주권 또는 조합원 분양권. 이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가 일반 분양권에 관한 이야기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에 양도하는 경우는 70%, 1년 이상이 경과되고 나서 양도 시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경우는 1년 미만의 경우는 양도 시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양도 시에는 60%, 그리고 2년 이상이 경과되고 양도할 때에는 기본세율 6에서 45%의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의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2년 거주, 2년 보유권을 갖췄다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양권 자체가 2021년 1월 1일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과 대상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을 가진 경우는 양도세가 20% 중과가 되죠. 3주택일 경우는 30% 중과되는데, 물론 이게 새 정부 들어가가지고 이 양도세 중과를 갖다 한시적으로 안아주출해서 1년 동안 유예를 둔다는 지금 발표가 이미 인수위에서 발표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볼 때는 이 다주택자의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취득하는 분양권은 다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은 그러니까 1년 미만에 팔 때는 70%, 1년 이상 되면 무조건 60%라고,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가 또 부과가 되겠죠.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가나 생활용 숙박시설들의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 외 부동산의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에 따라 1년 미만은 50%, 1년 이내에서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일 때 기본세율 6에서 45%가 적용이 되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즉 주민세에 해당되는 거죠. 10%가 초과된다.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을 보기 때문에 취득세도 4%,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0.2%, 그리고 지방교육세 0.4%, 총 4.6%의 취득세가 초과되죠.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거 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에 팔 때는 50%, 2년 미만에 팔 때는 40%, 그리고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5% 부과되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생 때 6에서 45%의 적용, 이 양도세가 변경이 됐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외에 양도세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 완공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되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과세체계로 오피스텔을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죠.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으로 주택과 같이 비과세 혜택은 볼 수 없지만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아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에는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알아둘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법에 적용 대상이 되고 업무용 사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적용되죠. 이럴 때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하고 계약 시하고 매매 계약할 때에 매매 계약 시 우리가 또 차이점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럴 때에는 월세에 대한 10%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거는 주거로서 면세. 근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계약 시에는 이 건물분 부가세 10%가 면세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택으로 봐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차 계약할 때는 이제 임대차 계약 시 계약해가지고 볼 때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부과되죠.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분 부가세 10%가 부과되죠. 그렇지만 이제 양도시 주택 외 부동산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을 받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에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느냐 업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세제가 어떻게 달라지냐.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 오피스텔이 완공 후 입주하고 나가지고 매도할 때 또는 그 보존 등기가 난 걸 살 때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든 업무용으로 쓰든 양도소득세처럼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 업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4.6%가 적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